잠깐 안내하나. 네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대전에 왔습니다. 영진제약하고 GH가 공동 주최한 초음파 마스터 코스, 오늘 백요한 원장님이 좋은 간장 강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진작품한테 제가 USB를 하나 맡겼습니다. 이걸 카피해 가지고 아마 여기에 참가하는 선생님한테 선물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동영상 제가 하는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김일봉에 들어가시면 오늘 강의 동영상이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다 알초사 단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 초대가 나중에 대구서 하는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 강의에 온라인으로 할 때 그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공부 많이 배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속튼튼내과 영남임상초음파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유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간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게 이제 상복부 초음파 핸즈온을 하면서 이제 간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랜드마크 같은 게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핸즈온에 도움이 되도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복부에는 많아가지고 간, 담낭, 췌장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간 파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많이 보셨던 건데 초음파 검사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사선 노출이고 이제 저렴하고 이동성이 좋고 실시간 판독으로 그 영상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검사자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음파 핸즈온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를 이용할 때 컨벡스 프로브와 리니어 프로브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컨벡스 프로브겠죠. 보통 이제 프리퀀시가 1에서 6MHz 정도로 표층부와 심부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표층부에 있는 병변이 좀 더 잘 구분하기 위해선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기기를 세팅할 때 이런 6가지를 잘 일단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게인과 뎁스, 포커스, 프리퀀시, 다이나믹 레인지, 타임 게임 컴펜세이션. 요즘 좋은 초음파는 포커스 같은 게 자동으로 돼서 여기 있는 E10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 포커스 되는 그런 장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인입니다. 게인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수신되는 신호를 증폭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적당하게 하는 것이 밝기를 적당하게 해서 잘 볼 수 있겠죠.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우리가 병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뎁스입니다. 뎁스는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 보통 한 14에서 15cm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게 너무 넓은 부분을 보기 위해서 뎁스를 깊이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게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져서 상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게 돼서 병변을 우리가 작은 병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자동 포커스도 많은데 이 초음파 빔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GB 같은 병변에 작은 병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관찰할 때는 포커스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기 위치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해상력이 증가되고 투과도는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이제 깊이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베이즈한 환자에서는 깊은 부분에 이제 상이 어두워지면서 병변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리퀀시를 줄이면 주파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깊이 파고드는 대신 해상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한 3MHz 정도로 맞추게 되는데 많이 오베이즈한 경우에는 이 깊은 곳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낮춰서 깊은 부분까지 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이거는 가장 밝은 신호와 가장 어두운 신호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를 낮추면 작은 차이도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상이 좀 거칠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 다이미널 레인지를 높이면 작은 부분은 잘 구분 안 되고 좀 넓은 부분에만 감별이 되기 때문에 상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만 작은 병변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50에서 55 정도로 조절하면 되겠고 상이 불분명하거나 비만한 환자에서는 좀 DR을 낮춰가지고 좀 더 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은 우리가 초음파 빔이 심부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분하고 심부의 감도가 차이가 나서 깊은 곳이 이렇게 어두워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깊이 갈수록 이 감도를 좀 더 게인을 올려가지고 좀 더 많은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높게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병변이나 부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도움을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곳이 좀 많이 어둡죠. 게인을 좀 더 아래쪽을 올림으로써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뭐 당연히 공복을 해야 되겠죠. 한 6시간 이상이면 초음파 검사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은 립 케이지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간을 잘 표출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할 때 자주 하는 것이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참으면은 렁이 팽창하면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흉식호흡하는 복식호흡하는 경우에는 일단 오히려 또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는 슈파인 포지션을 주로 이용하고 GB나 CBD 같은 거 관찰할 때는 왼쪽으로 장기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레프트 라테럴 데큐비투스 포지션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 시팅 포지션은 반쯤 앉혀서 이제 뒤로 팔을 받치게 하는 건데 판크레아스 같은 거 관찰할 때 트랜스버스 콜론에 가려진 판크레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횡행결장이 처지기 때문에 더 잘 보이게 되고 간도 아래쪽으로 처지기 때문에 오베이스한 환자에서도 도움이 되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벡스 프로브와 리니어 프로브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을 보는데 이제 수준이 좀 이제 초음파를 배우면 좀 달라야 되겠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좀 간은 다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뭐 혹이 있냐 없냐 이것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병변이 있다면 이게 어떤 병변인지 그리고 간의 세그먼트를 알아야 됩니다. 키노 세그먼트를 알아서 8구역으로 나누는데 어느 부분에 있는 어떤 병변이다 라는 것을 알면 한 단계 더 높은 초음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슈도리즘 리가멘트에 의한 슈도리즘, 다이가메트릭 인덴테이션에 의한 거 그리고 그 리버 일단 롭의 모양에 따른 거 포컬 스페어링의 포지션에 따른 이런 슈도리즘이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성과 악성 종양의 특징을 숙지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초음파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 초음파를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그 스캔은 뭐 알다시피 롱지튜디널 트랜스버스 그리고 립 아래쪽으로 보는 서브코스탈 그리고 립과 립 사이로 보는 인터코스탈 스캔 이런 다양한 스캔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겠고 병변이 있으면 반드시 투 섹션에서 다 체크를 해서 두 군데서 다 나온 것이 진짜 병변이고 한 곳에서만 나오면은 이게 슈도리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부분은 확대하거나 리니어 프로브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복부 초음파하면 표준 영상이 이렇게 14장이 되겠습니다. 간에서는 주로 필수 영상으로는 이렇게 7개 그리고 간암 검진할 때 추가되는 추가 영상 2가지 그리고 간과 비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비장 스캔까지 해서 이렇게 10장의 스캔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을 보기 위해서는 간의 해부학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특히 로바 그리고 세그멘탈 아나토미를 나눌 줄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바스큘러 아나토미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피셔 리가먼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키노 세그먼트, 리버는 8개의 세그먼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병변을 기술할 때 어느 위치에 있는 병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헤파틱 베인이 또 중요합니다. 헤파틱 베인은 가장 가운데서 리버를 라이트 롭과 레프트 롭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외에 레프트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를 라테랄과 메디알 섹션으로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를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섹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되는 바스큘러 아나토미가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포탈 베인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우리 아까 앞서 나눈 4가지 세그먼트를 가로로 한 번 더 잘라서 이 4개를 8개로 나누게 되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제 쿼드레이트 로비 뒤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프트 롭의 슈페리어인 S2 그리고 레프트 라테럴 롭의 인페리어인 S3 그리고 레프트 롭의 메디아 섹션인 S4 그 다음에 라이트 롭의 안테리어의 인페리어인 S5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S6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S7 안테리어 슈페리어 S8까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보면 조금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먹으로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S1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렇게 약지부터 시작해서 2번, 3, 4, 5, 6, 7, 8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라테랄, 메디알, 슈페리어, 인페리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이렇게 나누어서 섹션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브로 봤을 때는 보통 서브코스탈러 해가지고 리버를 S1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세그먼트대로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브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은 반대로 나타나죠. 프로브에 가까운 곳이 이쪽인데 가까운 곳이 위쪽에 나타나고 실제로 위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이런 거울상으로 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그먼트가 앞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거울상으로 되게 되면은 S1부터 해가지고 S2, 3, 4, 5, 6, 7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로 보이는 이 상은 1번 쿼드레이트 로빈 S1부터 시작해서 2, 3, 4, 5, 6, 7까지 이렇게 포탈 베인이 보이는 뷰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세그먼트를 볼 수 있는데 7번까지 보이고 8번은 돔이기 때문에 다른 뷰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바스큘라 아나토미를 나누기 위한 중요한 헤파틱 베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초음파 소견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월 에코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이제 포탈 베인은 월 에코가 굉장히 진하고요. 그래서 헤파틱 베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거울상으로 되니까 원래 위쪽에 헤파틱 베인이 있는데 초음파상에서는 아래쪽에 헤파틱 베인이 있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슈페리어 섹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는 2번, 4번, 8번, 7번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3개가 보이는 뷰에서는 이렇게 4개의 세그먼트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포탈 베인입니다. 포탈 베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월 에코가 헤파틱 베인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이게 주로 호리존탈 포션이 이렇게 가로로 가로지르면서 앞서 말씀드린 라이트, 레프트,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섹션을 아래 위로 한 번 더 자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이런 포탈 베인의 호리존탈 포션이 보이는 세그먼트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포탈 베인 뷰에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호리존탈 포션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umbilical 포션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명칭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버를 볼 때 우리가 피셔와 리거먼트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로 보는 것이 라이트 롭과 레프트 롭을 나누는 피셔 보집이 그리고 S1과 S2를 나누는 리가멘트 메노즘 그리고 레프트 롭의 라테랄과 메디알 섹션을 나누는 리가멘트 테레스 그리고 포탈 베인의 호리존탈 포션을 따라서 가상으로 짓는 트랜스버스 피셔로 아래 위로 한 번 더 자르는 그런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피셔 GB는 라이트 롭과 레프트 롭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서브코스탈 뷰에서 리브를 봤을 때 이렇게 GB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 부분을 메인 인터로바 피셔라고 해서 이 부분이 피셔 G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B가 딱 보이는 그 피셔를 기준으로 라이트 롭과 레프트 롭이 나뉘는데 이 우측이 S4고 좌측이 S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가멘트 베노즘입니다.
이거는 이제 헤파틱 베인과 포탈 베인을 과거에 있던 덕투스 베너수스가 오브리트레이션 돼서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은 리버의 레프트 롭에 S1과 S2를 나누는 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트랜스버스 뷰로 봤을 때 S1과 S2가 이렇게 나눠지고, 롱지튜디널 뷰로 봤을 때 S1과 S2가 이렇게 리거멘트 베너줌으로 나누어지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레프트로 관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가멘텀 테레스가 되겠습니다. 일명 라운드 리가멘트라고 하고, umbilical 베인이 퇴화되면서 생깁니다. 이 부분은 레프트 롭을 관찰할 때 또 보는 것인데, 리버의 레프트 롭의 라테랄과 메디알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S3와 S4의 경계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라운드 리가멘트의 이름처럼 이렇게 보시면 하이퍼 에이코익한 둥근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초심자에서는 메스로 오인을 해서 추가적인 CT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피셔는 포탈 베인의 호리존탈 포션을 잇는 가상의 피셔로서 이런 레프트 라테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섹션을 아래 위로 한 번 더 자르는 이런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피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리버 필수 영상하고 추가 영상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기 전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간단하게 보시면 돔이 놓치기가 쉽고, 그리고 레프트 라테랄 롭의 팁 부분 놓치기가 쉽고, 그리고 라이트 롭의 라테랄 마진, 그리고 라이트 롭의 아래쪽 팁, 그리고 갈비뼈 뒤쪽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좀 더 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7장과 추가적인 2장 그리고 플랜 스캔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캔하는 순서는 개인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먼저 레프트 롭을 먼저 관찰합니다. 이때 롱지튜디널 종 스캔으로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탈 베인 뷰에서 봤을 때 이런 뷰를 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이렇게 종단상으로 했을 때는 리가멘털 베너줌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이 코데이트 롭인 S롭, S1, 그리고 S2, 그리고 더 프롭에 가까운 쪽이 아래쪽이니까 S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때 이제 라테랄 팁 쪽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이런 윗게스에서 레프트로 라테랄 포션이 많이 가립니다. 일단 그래서 압박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좀 더 팁 마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볼 때는 레프트 팁까지 보이도록 최대한 스위핑, 슬라이딩 플러스 틸팅이 스위핑인데, 이 리버의 레프트 롭 팁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관찰을 해서 병변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 레프트 롭 끝쪽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병변이, 이 부분은 해만종하긴 합니다만 이런 병변이 숨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겠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까 꼭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롭의 횡 스캔이 되겠습니다. 에피가스트릭 쪽에 트랜스펄스를 하게 되면은 S1과 S4까지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아까 앞서 말씀드린 랜드마크인 리가멘튼 베너줌과 리가멘튼 테레스를 중심으로 리가멘튼 베너줌이 보이는 트랜스펄스 뷰에서 S1, 2, 3, 4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리가멘튼 테레스가 보이는 부분을 경계로 해서 S3와 S4를 관찰을 할 수 있는 트랜스펄스 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주의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탈 베인의 호리존탈 포션과 umbilical 포션이 있는데, 이 umbilical 포션에 의한 쉐도잉 때문에 이 코데이트 롭이 이렇게 어둡게 잘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데이트 롭을 다양한 각도로 관찰을 해서, 이 부분은 물론 양성인 시스트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런 병변이 있어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레프트 롭의 트랜스버스 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가멘튼 테레스는 메스로 인할 수 있으니까 또 알고 보시면 되겠고, 또 가끔 코데이트 롭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이렇게 길쭉하게 쭉 뻗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보면은 S1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종단상으로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메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long papillary process of caudate lobe도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프트 로브에서 주로 슈퍼피셜한 병변을 잘 관찰할 수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리버 시로시스가 있어서 이 리버의 서피스가 노들레트가 이렇게 심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리니어 프루브로 관찰하게 되면은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겠고, 그 경우에 이 슈퍼피셜한 부분에 있는 이런 작은 병변도 리니어 프루브를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으니까, 레프트 로브, 특히 HBV 환자를 관찰할 때는 이 부분도 리니어 프루브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로브를 관찰하고 나면 프루브를 약간 서브코스탈로 우측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코스탈 뷰로 제일 최대한 프루브를 눕혀서 관찰하는 부분이 S8번 리버의 라이트 로브의 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병변이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브를 최대한 갈비뼈 아래쪽에 밀착시켜서 이렇게 최대한 눕혀서 끝까지 보일 때까지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돔을 관찰한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더 이제 각도를 세우게 됩니다. 각도를 세우게 되면은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보이게 됩니다. 헤파틱 베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들, 레프트, 라테랄 중심으로 해서 S2, S4, S8, S7이 보이는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브를 조금 더 세우게 되면 그 다음 보이는 것이 포탈 베인 뷰가 되겠습니다. 포탈 베인 뷰에서는 라이트 롭 쪽에 주로 포탈 베인 호리존탈 포션 위쪽에 있는 것이 S5, 그리고 이제 안테리어 포션에 있는 S4, 5, 6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관찰한 다음에 프로브를 조금 더 환자 갈비뼈 늑골을 아랫마진을 따라서 우측으로 좀 이동을 해서 S5번, 6번, 7번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브랜치에서 나오는 S5와 그리고 포스테리어 브랜치에서 나오는 S6과 7번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도 우리가 라이트 롭의 라테랄 마진에 병변이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이 라테랄 마진이 폐 가스에 가리지 않도록 호흡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 라이트 롭의 로어 팁 부분에도 병변을 놓치기 쉬우니까 이 부분도 레프트 롭의 팁 관찰하듯이 끝까지 관찰을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브코스탈은 끝났고요. 프로브를 인터코스탈, 그러니까 립의 사이사이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관찰하는 것이 포탈 베인을 따라서 있는 포탈 베인의 안테리어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안테리어 인페리어가 S5고 안테리어 슈페리어가 S8입니다. 이 브랜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마치 꼬리처럼 보여서 이 뷰가 유명한 뷰가 되겠고, 라이트 안테리어 포탈 베인의 브랜치 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프로브를 조금 더 세워가지고 이건 늑간을 걸쳐서 이렇게 뷰를 하게 되면은 헤파틱 베인이 보이게 됩니다. 월레코가 이렇게 없는 이런 월이 헤파틱 베인이 됐고,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롭의 안테리어 섹션과 포스테리어 섹션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의 앞쪽이 안테리어 섹션에서 아래쪽이 S5, 위쪽이 SH 되겠고, 이 뒤쪽이 포스테리어 섹션이고 이 아래쪽이니까 6번, 7번이 돼서 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는 뷰에서 5, 6, 7, 8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간암 검진의 추가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남겨야 되는 영상이니까 이 뷰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버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을 할 때는 이 립이 사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각각 다 해서 이렇게 틸팅을 해가면서 립 뒤에 있는 병변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이 리버의 라이트 롭과 키드니가 면하는 관상면을 스캔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드니가 보이고 리버가 보이는 이 뷰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는 리버의 세그먼트는 S6번이 되겠습니다. 병변이 없는지 관찰을 하고, 이 경우에 우리가 좀 또 쓸 수 있는 것이 리버 라이트 롭의 로어 팁이 키드니보다 아래쪽으로 많이 쳐져 있으면 헤파토메갈리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7가지 뷰에다가 2가지 추가 뷰를 해서 9가지 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과 관련이 있는 스플린의 스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플린은 레프트 롭의 인터코스탈 쪽으로 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가지고 스플린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면은
이렇게 스플린이 관찰되게 됩니다. 우리가 스플레노메갈리가 중요하니까 측정을 할 때는 가장 긴 이 장축선과 이 쇼덱시스 티크니스를 곱해서 40 이하가 정상이고 40 이상이면 스플레노메갈리가 다소 있다라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복부 초음파는 자기만의 스캔 순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버의 랩트로 종스캔, 횡스캔, 그리고 라이트롭의 돔, 헤파틱 베인, 뮤, 포탈 베인 뮤를 보고 약간 우측으로 가서 포탈 베인 뮤의 라이트 브랜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인터코스탈로 해가지고 포탈 베인의 포스테리어 브랜치를 보고 약간 아래쪽으로 키드니하고 리버가 보이는 뷰에서 또 관찰을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GB를 보는 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랩트 쪽에서 스플린을 보는 뷰로 보고 마지막에 이제 판크레스를 보고 끝내는 이런 순서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요점은 일단은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꼭 숙지를 해서 이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체위 변화와 다양한 프루브 그 파지법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제가 했는 슬라이드가 아니라서 바뀐 슬라이드가 아니라서 요약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10가지 영상 뷰의 세그먼트를 나누는 그런 랜드마크하고를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초음파를 볼 때 어떤 병변이 있으면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연습을 오늘 핸즈온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질문 부탁합니다. 뭐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지금 초음파 지금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사직 전공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고 예, 그럼 전부 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오늘 핸즈온이니까 핸즈온 하면서 그 앞에 계신 그 강사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